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로 위에 수많은 자동차들이 서로 막 신호를 주고받고 로봇들이 도시 곳곳을 누비는 그런 미래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걸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없다면 그 미래는 순식간에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방패가 바로 사이버 보안이고요.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맨 앞에서 미래를 지켜낼 6개의 핵심 기업들, 제가 아주 탈탈 털어서 정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 무게감이 확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해킹이라고 해봤자 개인정보 좀 털리는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미래의 해킹은요.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는 내 차의 브레이크를 누가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병원에서 수술하던 로봇이 갑자기 오작동하는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사이버 보안이 이제 단순한 데이터 보호가 아니라 우리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그러니까 인프라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카우팅 리포트 한번 펼쳐볼까요?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요, 각자 자기 포지션에서만큼은 정말 철벽 수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정예 수비수 3인방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 선수들이 어떻게 국내 시장을 꽉 잡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선수, 대한민국에서 컴퓨터 좀 써봤다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이름이죠. 바로 알랩입니다. 이 회사는 엔드포인트 보안이라는 경기장에서는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는 압도적인 챔피언입니다. 알랩의 진짜 무기는 V3를 중심으로 한 EPP라는 통합 플랫폼에 있어요. 여기서 엔드포인트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 네트워크에 붙는 모든 기기예요. 우리 노트북, 스마트폰 같은 거요. 알랩의 EPP는 AI를 이용해서 이 모든 기기들을 알아서 착착 관리하고 방어해 주는 거죠. 근데요, 미래에는 자율주행차 한 대가 곧 수백 개의 엔드포인트 덩어리가 됩니다. 센서 하나, 제어 장치 하나가 전부 다요. 알랩이 지금의 PC 보안 강점을 이 자동차 임베디드 보안 쪽으로 어떻게 넓혀갈지, 이게 바로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 같은 곳에서 인정받았다는 건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거고요. 아무리 기기 하나하나가 안전해도 얘네들이 접속하는 네트워크의 정문이 그냥 활짝 열려 있으면 말짱 꽝이겠죠? 자, 이제 그 문을 철통같이 지키는 게이트 키퍼를 만나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접근 제어 분야의 최강자, 지니언스입니다. 지니언스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 줄여서 NAC라고 부르는 이 분야에서 국내 시장의 거의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은 바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일단 우리 회사 네트워크, 이 성벽 안에만 들어오면 다 우리 편 이렇게 믿었다면 제로 트러스트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로봇이든 자율주행차든 접속할 때마다 너 누구야? 들어올 자격 있어? 하고 계속 신분증 검사를 하는 거죠. 경계가 허물어진 요즘 시대에는 이게 필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36개국으로 빠르게 뻗어나가고 있는 거고요. 플러스 53%.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지니언스의 2026년 예상 영업이익 성장률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회사가 딱 1년 만에 이익을 50% 넘게 늘릴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성장한다, 이 수준을 넘어서 폭발적인 모멘텀이 붙었다는 신호죠. 자율주행차들은 5G라는 초고속 데이터 고속도로 위를 생생 달리잖아요. 근데 이 도로에 갑자기 이상한 차가 끼어들거나 불법 침입자가 나타나면 정말 큰일 나겠죠? 이 데이터 고속도로의 교통경찰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바로 윈스입니다. 윈스는 침입방지 시스템, IPS 같은 고성능 하드웨어의 명가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진짜 실력은 하드웨어 가속 기술에 있어요. 이게 비유하자면 소프트웨어로 검사하는 게 공항 일반 검사대에서 줄 서서 검사받는 거라면요. 윈스 기술은 VIP 전용 초고속 라인으로 딜레이 없이 모든 데이터를 스캔하는 것과 같아요. 자율주행차가 0.1초의 지연도 없이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 기술은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괜히 국내 통신사들은 물론이고 일본의 NTT 도코모가 윈스를 선택한 게 아니죠. 자, 이제 판을 키워보겠습니다. 국내 리그를 넘어서 월드 클래스, 진짜 거인들의 전쟁터로 가보시죠. 이 친구들은 개별 기술이 아니라요, AI라는 최강의 무기를 들고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거대한 보안 제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자부터 만나보시죠. 글로벌 제국의 첫 번째 주자. 이 회사가 등장하면서 보안업계의 판도가 그야말로 룰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클라우드와 AI 시대를 위해 태어난 현대 보안의 표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심장은 팔콘이라는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화 전략은요, 딱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엔 우리가 백신 앱, 취약점 분석 앱, 위협 탐지 앱 이런 걸 다 따로따로 깔아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아이폰이나 갤럭시라는 운영체제 하나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죠. 팔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고 돈도 아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G스케일러, 옥타 같은 최강자들과 한 팀을 이뤄서 생태계를 만들고 있으니 AI 공격이 늘면 늘수록 오히려 더 강력해지는 구조예요. 자, 4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7조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일회성으로 물건 판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년 고객들이 꾸준히 내는 구독료, 즉 연간 반복 매출. 마치 우리가 넷플릭스에 매달 돈 내고 보는 거랑 똑같아요. 한번 고객이 되면 웬만해선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고 기업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죠. 다음 선수는 이 바닥의 끝판왕입니다. 세계 최대의 사이버 보안 기업이자 진정한 통합 플랫폼의 거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입니다. 팔로알토는 원래 방화벽 만들던 회사였는데 지금은 네트워크, 클라우드, 보안 운영까지 그냥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완벽하게 변신했어요. 특히 이 회사는 가시성과 보안을 합치는데 아주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가시성이라는 게 뭐냐면 복잡한 시스템 내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능력이에요. 마치 우리가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건강검진으로 이상 징후를 찾아내는 것과 같죠? 이게 바로 AI 시대 보안의 핵심입니다. 최근엔 구글 클라우드와 손을 잡으면서 그 지배력을 더 키우고 있고요. 91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2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그냥 한 해 예상 매출이에요. 앞에서 봤던 국내 기업들하고는 정말 스케일이 다르죠. 네트워크의 지배자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보여주는 숫자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의 마지막 글로벌 주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일하는 방식, 사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바로 그 변화에 가장 완벽하게 들어맞는 솔루션을 들고 나온 회사입니다. 사무실 밖에서 일하고 전 세계에 흩어진 기기들을 연결해야 하는 이 시대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선구자, G스케일러입니다. G스케일러의 핵심은 제로 트러스트 익스체인지 플랫폼인데요. 예전에 쓰던 VPN, 그거 약간 일단 회사 정문만 열고 들어오면 사장실이든 창고든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는 거였거든요. 위험하죠. 근데 G스케일러는 다릅니다. 당신은 회계팀이니까 회계 프로그램에만 접속하세요. 다른 데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딱 필요한 문만, 필요한 사람에게만 열어주는 거예요. 훨씬 안전하겠죠? 하이브리드 근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로봇을 관리하는 데는 정말 최적의 솔루션인 셈입니다. 22%, 아니 이미 이렇게 큰 회사가 여전히 20%가 넘는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회사가 커지면 성장률은 둔화되기 마련인데 말이죠. 이건 시장이 그래 앞으로 보안은 무조건 이 방식이야 하고 도장을 쾅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6개의 기업을 모두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 애널리스트의 최종 분석을 통해서 그 전략과 주의할 점까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이 문장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자율주행 기술, 멋진 로봇이 나와도 보안이라는 이 단단한 땅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는 것. 결국 모든 길은 보안으로 통합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여기 2가지 뚜렷한 길이 있습니다. 왼쪽은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농부의 전략이에요. 상대적으로 아직 저평가된 국내 기업에 투자하면서 정부 정책이라는 바람을 타고 쑥쑥 크기를 기다리는 중장기적인 접근법이죠. 반면에 오른쪽은 이미 거대한 과수원을 가진 주인의 전략입니다. 가격이 좀 비싸다는 부담은 있지만 시장 지배력이 워낙 확실하니까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가 잠시 흔들릴 때마다 잘 익은 열매를 수확하듯이 분할 매수하는 접근입니다.
하지만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먹구름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경기 침체 같은 것 때문에 기업들이 IT 예산부터 허리띠를 졸라맬 가능성. 그리고 둘째는 모든 걸 집어삼키는 고질라.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언제든 판을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니까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시대의 안전, 여러분이라면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한 우물만 깊게 파는 스페셜리스트에게 맡기시겠어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플랫폼의 제왕에게 맡기시겠어요? 이 중요한 산업의 미래가 과연 어떤 철학을 따라 흐르게 될지 함께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